자,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말 모두가 기다렸던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시장이 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빠졌단 말이죠. 오늘 이 기묘한 역설의 하루를 제가 완벽하게 해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를 판단하실 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연준이 시장에 안겨준 이 달콤한 선물부터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선물을 순식간에 무색하게 만든 두 명의 불청객도 만나봐야겠죠. 그 다음엔 겉으론 잠잠했지만 물밑에선 정말 치열했던 우리 시장의 싸움을 들여다보고 진짜 돈이 흘러들어간 주인공들을 찾아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사실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는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습니다. 연준이 투자자들이 딱 원하던 바로 그 선물을 정확하게 배달해 줬거든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소식이었죠. 하나의 큰 불확실성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서프라이즈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월 400억 달러. 연준이 이만큼의 단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완전한 의미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QE는 아니지만요. 사실상 시장에 돈을 직접 뿌려주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거든요. 시장이 놀라면서도 반길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었죠. 연준의 태도는 또 얼마나 부드러웠다고요? 성명서에 나온 이 문구처럼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하면서 시장을 다독였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반대표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자, 보세요. 금리 인하했죠. 유동성 공급 약속했죠.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나왔죠. 이 3단콩 보면 시장은 활활 날아올라야 정상 아니었을까요?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차려진 파티는요, 정말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두 불청객이 등장해서 찬물에 확 끼얹어 버렸거든요. 첫 번째 충격탄은 바로 오라클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주 거인이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12% 넘게 폭락을 한 겁니다. 이 충격파는 곧바로 전 세계 기술주 시장으로 퍼져나가면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오라클 실적이 그냥 무작정 나빴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당 순이익, EPS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단 말이죠. 근데 투자자들은 왜 주식을 내던졌을까요? 바로 그 아래 두 항목, 매출과 잉여 현금 흐름 때문입니다. 특히 이 현금 흐름이 예상치의 거의 절반 토막이 났다는 거, 이게 시장에 공포를 준 겁니다. 기업들이 AI랑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구나. 이런 무서운 신호로 해석이 된 거죠. AI 붐, 혹시 거품이었나? 하는 의심이 시장 전체를 덮친 겁니다. 두 번째 악재는 바로 일본의 엔화였습니다.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하니까 달러 가치가 약해졌고 반대로 엔화 가치는 급등했죠. 이게 왜 무서운 소식이냐면요.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이자가 싼 엔화를 빌려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걸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화 가치가 확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 갚기가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투자했던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서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글로벌 시장 전체의 돈줄이 마르는 효과를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돌려보죠. 연준의 호재와 오라클, 엔화의 악재가 정면으로 꽝 하고 충돌한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싸움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하락한 그냥 그저 그런 하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시입니다. 이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장의 비밀은 바로 이 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저기 외국인 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코스피에서는 1,800억 원 넘게 팔았죠. 이것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팔아서 지수는 눌러놓고 그 돈으로 다른 유망한 중소형주들을 조용히 사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수는 팔고 종목은 사는 전략이었던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이면 오늘이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날은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원래부터 대형주들이 이유 없이 얻어맞기 쉬운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과 애너라는 외부 충격에 만기일이라는 내부 수급 문제까지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삼중고를 겪은 하루였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지수는 이렇게 빌빌거렸지만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다 죽을 쏘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 지수라는 장막 뒤에서는 아주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명백한 주인공은 단연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가니까 미래 성장 가치가 중요한 바이오주에 유리하고요. 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는 법안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 커졌죠. 여기에 요즘 제일 핫한 테마, 비만 치료제 이슈까지 다시 불붙으면서 그야말로 활활 날아올랐습니다. 또 다른 승자는 전력 인프라와 건설 쪽이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다가 당장 금리 인하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단기 호재까지 더해지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죠. 아주 꾸준하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장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 섹터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었습니다. 오라클 쇼크라는 악재가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약속이나 엄청난 수출 증가율 같은 호재가 또 주가를 방어했죠. 악재와 호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면서 종목별로 웃고 우는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 복잡했던 하루를 모두 돌아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나침반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숲이 아닌 나무를 보라. 즉, 코스피 지수가 오르네 내리네 하는 거에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스토리를 읽어라. 왜 제약 바이오가 오르고 왜 전력 인프라가 강한지 그 이유, 그 논리를 파악해야 다음 주인공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포를 기회로 삼아라. 오늘처럼 외부 충격으로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가 바로 내가 예전부터 눈여겨봤던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약한 지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강한 종목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느 이야기에 투자할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